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주 이뤄진 해상 첫 인공강우 실험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약한 안개비가 관측됐지만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확인할 만큼의 비난운이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올겨울 비난운이 오지 않아 1월 강수량이 평년의 최저 4%에 그치고 있습니다. 영동에 이어 영남 지방에 건조 경보가 확대되면서 산불 등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하고 있어 지난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213만 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에서도 최근까지 유행한 독감과 같은 종류라 특별히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일본 여행 시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서해에서 이뤄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첫 인공강우 실험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중간 결과 발표에서 전남 영광 지역의 관측 차량에서 약한 안개비가 관측되고 기상 선박 주변에서 비를 포함한 구름이 일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상 정규 관측망과 기상 선박에서 비난운이 기록되지 않았고 결국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확인할 수 없어 실험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실험은 올해 예정된 15차례 실험의 시작으로 인공강우 기술을 축적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2월 말에 상세한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1차 인공강우 실험의 종합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동에 이어 영남 지역에도 건조 경보가 확대됐습니다. 1월 강수량이 평년의 최저 4%에 그치고 있기 때문인데 바짝 메마른 대지에 화재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산간에서는 올겨울 눈다운 눈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얀 눈 대신 누런색 흙만이 메마른 겨울 날씨를 보여줍니다. 강원에 이어 영남 지방도 건조한 날씨는 마찬가지입니다. 1월 들어 비다운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 1월 부산에 내린 비는 겨우 1.4mm, 강릉 3.6mm, 대구도 4mm에 불과합니다. 평년과 비교하면 최저 4%에서 최고 19%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건조 경보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속초 등 영동 북부와 강원 산간에 이어 부산과 울산, 창원과 대구에도 건조 경보가 확대됐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이동성 고기압이 만들어낸 서풍이 지속적으로 불어들었는데요. 이 서풍이 백두대간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더욱 건조해지면서 동해안 지역에 건조특보가 지속되겠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바짝 메마른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날이 많아 산불 등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2월 강우량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겨울 가뭄이 심각한 봄 가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보고된 일본의 인플루엔자 환자가 213만 명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의료기관당 환자 수가 53.91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던 지난 겨울의 환자 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보고된 일본의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의료기관당 53.91명으로 집계됐다고 일본 후생 노동성이 밝혔습니다.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경보 기준이 의료기관 한 곳당 30명인데 53.91명은 이를 훨씬 넘어선 것입니다. 또 사상 최다를 기록했던 지난 겨울에 54.33명 다음으로 많은 것입니다. 이 기간 중 전국의 인플루엔자 환자 수는 213만 명으로 추정됐고 이는 일주일 전에 비해 49만 5천 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올겨울 인플루엔자 누적 환자 수는 54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 의료기관당 환자 수는 아이치현 81.86명, 사이타마현 70.03명, 시즈오카현 69.42명 순이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쿄는 52.65명, 오사카는 46.09명이었습니다. 2017년과 지난해 독감 유행 시즌에 갑자기 질주하거나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등 이상 행동이 보고된 것이 95건이었고 이들 중 상당수가 독감 치료제를 복용한 것으로 나타나 의학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후생 노동성은 손을 씻고 기침이 나올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이처럼 현재 일본에서 유행하는 독감은 대부분 신종플루로 국내에서 최근까지 유행한 독감과 같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최근 한 차례 유행했기 때문에 면역체가 형성됐다는 게 보건당국의 얘기인데 그래도 이번 설 연휴에 일본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은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현재 일본을 휩쓸고 있는 독감은 전혀 새로운 종류가 아닙니다. 60% 이상이 신종플루로 알려진 H1N1형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유행한 독감과 같은 종류입니다. 국내에선 지난해 12월 정점을 찍고 한풀 꺾인 상태입니다. 다른 독감처럼 고열에 근육통과 두통 증상이 오고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는데 타미플루가 대표적입니다. 일본 독감 환자의 돌발 행동에 관심이 모아지는 건 이 때문입니다. 타미플루에 의한 이상 증상이 아니냐는 겁니다. 약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아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은 환자도 이상 행동이 많았고 뇌 속으로 침투한 독감 바이러스에 의한 경우나 고열에 의해서도 이상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일본도 11년간 10대 청소년에게 타미플루 사용을 금지했다가 지난해 해제시킨 바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독감의 영향에 따라 일본도 환자 발생이 늘고 있으며 우려할 정도는 아닌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설 연휴 일본을 다녀오는 여행객이 많겠지만 이로 인해 국내 독감 환자가 크게 늘지는 않을 거로 전망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한 차례 유행했기 때문에 면역체가 형성됐을 거라는 설명인데 다만 독감 예방 접종을 안 한 사람은 지금이라도 맞는 게 좋고 철저한 손 씻기와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첫 아이를 낳는 임신부 2명 중 1명은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초산 산모 중 제왕절개로 분만한 산모의 비율은 48.8%로 절반에 근접했습니다.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아진 것은 총 분만 건수는 줄어드는 가운데 제왕절개를 선호하거나 해야 하는 고령 산모는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체 산모 중 29%는 35세 이상으로 집계됐고 특히 첫 아이를 35세 이상에 낳은 산모의 비중은 21%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자기공명 영상장치 MRI로 안면, 부비동, 목 등을 검사할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올해 상반기에 안면, 부비동, 목 등에 대한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뇌와 뇌혈관 MRI 검사에 보험을 적용한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그간 MRI 검사는 효과가 높았지만 건보 재정 부담 등으로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병 등 4대 중증 질환자 중심으로 보험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사의 판단으로 안면과 목 부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스러워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우주 감시 분야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미국 우주안보재단과 함께 우주환경 혼잡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우주 감시 분야 국제협력을 모색하는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주를 떠돌면서 인공위성과 같은 우주시설을 위협하는 우주 쓰레기는 크기 10cm 이상이 3만여 개, 1에서 10cm는 90만 개로 우주 환경 혼잡에 대한 문제의식이 국제사회에서 중요 문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우리 국민과 우주 자산을 우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평화적인 우주 활용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회의 우주질서 구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종이나 조난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처와 수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충북경찰이 고성능 드론을 이용한 전담 수색대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드론이 하늘을 비행하며 야산 곳곳을 수색합니다. 잠시 뒤 드론 카메라에 실종자의 차량이 포착되고 경찰이 그 장소로 이동해 구조활동에 나섭니다. 불법 도박이 이뤄지는 비닐하우스, 어두운 밤이지만 열화상 카메라가 하우스 내부에 숨어있던 사람까지 식별합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지난해 운영에 들어간 폴 드론 수색대가 드론을 활용해 실종자 수색과 범인을 검거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드론의 활용성이 높지만 그동안 드론 대부분을 민간 동호회에서 빌리거나 자비로 구입해 쓰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자체 고성능 드론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충청북도가 5천여만 원을 들여 구입한 대형 드론 한 대와 소형 드론 한 대를 경찰에 무상으로 전달했습니다. 새 드론은 180배까지 사물 확대가 가능하고 장애물을 자동으로 피해 특정 인물만 추적하는 인공지능 기능 등이 갖춰졌습니다. 3km 떨어진 별장도 자세히 보일 정도로 굉장히 화상도가 높기 때문에 이 중카리마리 같은 경우는 실종자 수색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단속 그리고 마약 수사 등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성능 드론 보급으로 100명이 1시간 동안 수색할 수 있는 면적을 단 10분 만에 탐색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충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산악지대가 많은 지형적 특성에 치매 환자의 실종 신고도 늘고 있어 드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도민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경찰뿐만 아니고 다른 국가기관과도 이 지역에서 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드론 협약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고성능 드론이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은 물론 사회 안정망 구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전국 5개 국립과학관이 설 연휴를 맞아 과학놀이 체험을 마련하고 입장료를 할인합니다. 각 과학관은 윷놀이와 팽이치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전통놀이와 삼천 복주머니 만들기 등 과학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설 연휴 기간에 4개 국립과학관은 상설 전시관 입장료 50%를 할인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은 주차료 50%를 할인합니다. 그러나 설 당일인 5일은 모든 과학관이 휴관합니다. 중동 국가 이란이 과도한 지하수 이용에 따른 땅 꺼짐 현상으로 곳곳에 싱크홀이 발생하고 심지어 건물에 균열까지 생기면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은 급기야 인공위성까지 이용하면서 땅 꺼짐 현상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의 들판에 마치 미사일 폭격을 당하거나 운석에 맞은 듯한 거대한 싱크홀이 보입니다. 최대 60m 깊이까지 파인 싱크홀에 물이 고여있기도 하고 쌍둥이 싱크홀이 나란히 발생한 곳도 있습니다. 토지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마치 협곡처럼 땅이 파이기도 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지하수를 끌어올린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یه فضای خالی بین دانه‌های خاک ایجاد میشه. یواش یواش اینجا منطقه بار فشاری که از بالا فشار میشه باعث میشه این خاک‌ها به هم بچسبه و یواش یواش منطقه ریزش کنه و شکاف ایجاد بشه. 땅 꺼짐 현상은 도로 주변은 물론이고 수도 테헤란 등 인구 밀집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نرخ‌های بسیار بالایی است و خیلی جاها هم جایی هستن که جمعیت زیادی درش سکنا دارن و بعضن زیرساخت‌های حساسی مثل فرودگاه توشون قرار گرفته که از نظر ما اونا اولویت دارن. 건물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2-3 سانتیمتر باشه ولی این نرخ 22 یکی از نگیم حالا بیشتر منطقه فرونشست در دنیا ولی یکی از نقاط قابل توجه هست که میشه بیشتر روش توجه کرد و زوم کرد. 급기야 이란 정부는 인공위성을 띄워 고해상도 화면을 확보해가며 테헤란 주변의 땅 꺼짐 현상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급속한 산업화와 농업 발전에 따른 과도한 지하수 활용을 멈추지 않을 경우 심각한 재앙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반도체와 AI, 즉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을 역전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9년 국내 10대 트렌드 보고서에서 첨단 분야에서도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을 역전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AI 기술뿐만 아니라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을 따라잡고 세계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인 만큼 한국 기술력이 계속 중국보다 우위일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매년 겨울마다 열리는 얼음 낚시 축제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강원도 화천군에서 열리는 화천 산천어 축제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하지만 한쪽에선 산천어에겐 집단 학살이고 환경 문제와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오늘 시사이언스투데이 에코 매거진 시간에는 허정림 환경공학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